우리 몸속에 쌓이는 만병의 씨앗 만성염증. 만성염증을 간과하면 염증 질환은 물론 암까지 부를 수 있다. 과거 각종 염증 질환으로 몸살을 앓았다는 가수 장미화. 더 이상 염증을 방치할 수 없다. 장미화 선생님의 검사 결과는 수명을 갉아먹는 만성염증에서 벗어나는 특급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곳. 서풍은 불어오네 내 마음 깊은 곳에 서풍은 불어오네 서풍은 불어라 불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미화입니다. 1965년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가수 장미화. 매력 넘치는 목소리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화려하게 데뷔해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장미화 하면 또 대표곡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만나나 생각했죠. 어쩐 일일까 궁금했는데 다시 만나보아 반가워요. 나 거짓말고. 쉬는 시간은 끝. 본격적인 노래 연습에 돌입한 그녀. 그래도 서풍은 불어오네. 근데 엄마 이거는 노래 사연이 되게 깊은. 엄마가 불러야지 이 노래는 딱 제 맛이다. 딱 엄마가 뭔가 필이 있어. 그치. 응. 따님이신 거예요? 아, 우리 딸인데 내가 낳지 않은 딸, 수양딸. 귀엽잖아, 얘가. 이쁘게 생겼죠? 그래서 딸하는 거. 잘해, 설거지도 잘하고. 뭐. 되게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그리고 아유 어렸을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참 행동이나 식성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엄마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야 너 진짜 본인 그날 첫날 바로 너 엄마 딸해 딱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아들한테 못하는 말들 얘한테는 할 수 있어요. 여자니까. 근데 아들은 좀 무뚝뚝하고 행동파고 여자는 아무래도 귀엽잖아. 이쁘고 정이 있고. 그래서 편해. 쓰고 땅콩을 주머니에 노래 연습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그녀의 모습은 들어오세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선을 빼앗는 젊은 시절 그녀의 사진들. 미치겠어. 29살 때 1m 65에 허리 24 반. 너무 이뻤죠. 지금 제가 이 여자 어디 갔는지 잘 못 찾는데 좌우간 그래도 뽀대는 똑같으니까 조금 어떻게 덜 먹고 잘 살아보자. 이래서 이걸 여기다 놓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서 놓은 게 아니라. 그럼 요거 말고도 좀 옛날 사진을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지긋지긋해. 그냥 옛날 사진을 왜 보자 그래. 앨범 네네. 찾아볼게요. 투정을 부리지만 이내 방에서 큰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그녀. 설마 이게 다 옛날 사진들? 과연 그녀의 소시적 모습은 어떨까? 얼굴과 포즈를 보아하니 문남성들 마음 좀 울렸을 것 같은데. 내가 2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내가 정말 한 가닥 해보는 건데 너무 일찍 태어났어. 얻은 거랑은 아들 하나네. 오랜만에 꺼낸 과거 사진을 보며 잠시 그 시절 추억에 빠진 그녀. 뭐해? 앨범 보고 있어? 응. 아유 되게 오랜만이다 이 앨범. 야 이거도 누구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 아들 김영준이라고 안녕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네. 안 온 사람이 없었어. 아니, 이거는 그때. 여기는 방송국인 것 같아. 엄마의 젊은 시절을 함께 추억하는데 나는 이런 시절에 내가 이쁘다는 느낌을 하나도 못 느꼈어. 뭐 사람들이 이쁘다 어쩌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예뻤네. 예뻤네. 포즈도 아주 섹시하고. 그러니까 포즈도 잘하네. 지금도 예뻐. 괜찮아. 선생님 평소에 이렇게 아드님이랑 사이는 좀 어떠신 편이세요? 저거는
그냥 친구처럼 아들처럼 이렇게 맞아요. 같이 지내는 사이지. 그럼 술도 같이 할 때도 있고요. 잘 친해요. 친구처럼 지내고 싸울 때도 있고. 똑같죠. 뭐 원래 부모 자식 사이가 편하니까.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연인 같은 둘도 없는 모자 사이. 하지만 한때 엄마의 건강 악화로 아들의 마음이 철렁할 때가 있었다는데 건강 관리를 좀 소홀히 하셨죠. 왜냐면 이제 평소 건강하시니까 본인 이제 믿고 체력을 하셨는데 이제 강해 보이시는 분이 아프시니까 갑자기 마음이 안 좋죠. 좀 속상하고. 그럼 예전에는 그 염증 종류가 많았어요. 후두염, 관절염, 급성 간염 걸렸죠. 그다음 담낭에 지금 돌을 달고 살아요. 제가 지금 담낭염이 생겨갖고 콜레스테롤이 300에 200까지 갔어요. 그러면 혈액이 바로 터진다네. 가다가 터지는 거 아닌가. 나도 불안하잖아요. 그 선생님이 큰일 난다고 이렇게 가시면 오늘 어떻게 다 여기까지 왔냐고 막 그러더라고. 이후 엄마의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되었다는 아들. 평소엔 좀 무심해도 늘 엄마를 생각한다고. 그거 얼마나 그랬어. 다 보는 사람도 웃기겠다. 아우 시원해. 야, 너 카메라 있다고 두들기냐? 평소 때 좀 들어와서 해라. 회장인 척 하려고. 갑자기 5살 때 생각나는 거야. 아, 근데 어렸을 때는 좀 잘해.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조그만 애가 손이 얼마나 야무진지 이렇게 만져주면 너무 시원해. 근데 그게 너무너무 귀여웠어. 근데 지금 징그럽다 얘. 그러니까 그만해. 하지 말자. 과거 각종 염증 질환을 앓았던 그녀. 지금은 괜찮은 걸까? 현재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찾은 병원. 염증 수치를 비롯한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다. 염증들이 너무 많아서 혼나서 조심은 많이 하고 살았는데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나이가 먹으면 나도 모르는 염증이 막 툭툭 튀어나와서 조심을 많이 하고 살긴 하는데 약간 불안하지. 아우,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장미화 선생님의 검사 결과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잠시 후 공개합니다. 자, 황혼의 디바 장미화 씨가 오늘 특별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언제 봬도 이렇게 활기 넘치시고 에너지 넘치시는 모습인데 네. 근데 그 과거에는 염증 왕이라는 별명이 있으셨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저기 위험에다가 장염은 달고 살았어. 왜냐하면 술 좋아하다 보니까 아, 술. 그냥 그럼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네. 그냥 달고 살았는데 그 이후에 뭐 급성 간염에다가 후두염에다가 뭐 대상포진 뭐 등등등 뭐 너무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사실 뭐 장염은 화장실 가면 느낌이 좀 있지만 그거 말고는 뭐 몰라요. 무슨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염증이라는 게 도대체 정의를 하자면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조직이 어떤 손상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방어적인 반응이에요. 그 예전에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 염증의 염자가 불이 끓어오르는 네네. 네, 이 한자로 그렇게 표시가 불화자가 되거든요. 많이 들어가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염증을 앓고 있을 때 우리 몸에 열이 활활 나잖아요. 감기만 알아도 39도, 아, 40도까지 그럼요. 열이 나기도 하고요. 네네. 장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이 나는 과정을 염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실제로 손상된 조직이 힐링을 하는 과정 중에서 나온 여러 가지 염증성 물질들이 열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진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그 장기에 염자를 붙이면 다 하나씩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간염도 있고 무슨 네, 관절염도 관절염, 있고 맞아요. 뭐 또 네. 뇌염도 있고 뭐 많잖아요 정말 네. 별게. 네. 그럼 이게 다 그런 비슷한 염증 반응들인 건가요? 염증이 급성으로 나타나느냐 만성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내 몸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말로만 들으면 급성이 나쁜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은데 급성 염증이 오히려 착한 염증이고요. 만성 염증이 나쁜 염증이에요. 네? 급성 염증은 내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물질이 침투를 하면 이걸 없애기 위한 전투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일어나고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전투에서 이긴다면 이물질, 유해물질을 몰아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진다라고 하면 만성염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만성염증은 전신에 발생하고 증상이 심하지가 않고 경미하기 때문에 내가 만성염증이 있는지를 몰라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곳곳으로 다 다니게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수개월에서 수십 년 동안 내 세포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면 나중에는 무서운 질병으로까지 가는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 만성염증이 길어지면은 뭐 되게 안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 이런 만성염증이 네.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염증성 화학 물질들이 나옵니다. 어머. 각종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비롯해서 이 염증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들도 과도하게 분비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변화들이 장기를 망가뜨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염증이 깊어지면 이 질환들도 더 안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반대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안 좋아지면 또 만성염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악영향을 계속 미치는 거예요. 결국 이 혈액을 따라서 온몸으로 퍼지니까 전신성 질환으로 발전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또 혈관성 질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혈관성 질환, 그리고 면역계 질환의 최악, 바로 암입니다. 아유, 무섭다. 정말 무섭죠. 갑자기. 네, 항상 이게 심해지면은 꼭 암 나오고 이러니까 진짜 무서운데 특히 이제 이거는 또 심혈관계 질환을 몇 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 암 이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상상되는 건 사망까지 이어지는 맞습니다. 거니까.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국인을 대상으로 약 3만 명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 염증성 반응 물질이 많은 사람이 이 낮았던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도 높고 또 암에 의한 사망률도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만성염증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 오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 전 갑작스러운 폐암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사연의 주인공. 기력 없이 누워만 있는 그녀에게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4월 16일 날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4.8cm 정도 이기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항암 치료 이제 바로 들어갈 겁니다. 폐암. 기침 감기가 있으셔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최종적으로 우측 폐에 2개의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고 상엽의 또 전절제 수술과 또 중엽의 부분절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단순 감기가 오래 간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폐암. 수술 이후 편히 숨조차 쉬지 못하는 상황. 전조 증상은 없었을까? 자주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그 뭐 재치기, 목에 좀 아팠어요. 기침할 때 목 감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죠. 뭐 그 결과가 이게 뭔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좀 헤맸죠. 기침과 가래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아서 만성 기관지염을 앓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지염이 폐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무조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정상세포에 그 변형이 오게 되고 세포 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암이 될 가능성이 촉진이 됩니다. 발걸음 떼기조차 힘겨운 그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신가 봐요. 수술한 지도 또 얼마 안 되셨고.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 폐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우측에 상엽에 종양이 하나 있고 중엽에 하나 있었어요. 계속 이 호흡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해주셔야 남아있는 폐 기능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실 거예요. 네. 선생님 덕분에 뭐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또 남동생이 10여 년 전에 폐암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늘 이거 가족력이 있어서 나도 설마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내가 전문 업종에서 일을 한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식생활도 뭐 고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
또 생활 습관도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청천벽력 같은 폐암 진단 이후 힘겨운 수술까지 마친 그녀. 암을 이겨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건강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워 이길 거라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열심히 사는 건 참 좋은 일이겠죠. 근데 건강도 잘 챙겨가면서 살아주는 것도 부모에게나 형제에게나 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안 좋아요. 만성염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인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뭔가요, 그러면? 만성염증을 부르는 원인이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맞아. 짠. 당독소? 당독소 들어보셨어요? 네네, 들어보긴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 몸속에 있는 독소 중에 하나인데요. 앞에 당이 붙어 있잖아요. 네. 포도당과 연관된 독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포도당 좋은 거 아니었어요? 그게 저도 좋은 걸로 아는데. 네. 원래 내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탄수화물이 포도당의 형태로 내 몸에 흡수가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에너지원으로도 쓰고 해야 되니까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여러 가지 세포로 이 당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네. 얘네들이 이걸 잘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근데 내가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면 세포 속으로 인슐린이 아무리 이 당을 넣어준다고 해도 혈액 속에 남아있는 당이 여전히 너무 많은 거예요.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돌아다니면서 혈액 속에 있는 다른 단백질에 붙어서 당독소를 만들어요. 일반 단백질에도 붙고요.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단백질에도 붙는데 그러면 이렇게 동글동글했던 단백질이 삐죽삐죽하게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요? 그래서 다른 애들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세포를 손상을 시키거나 세포를 변형시키게 되는데 사실은 세포를 손상하거나 변형한다는 게 결국은 염증 과정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 자체가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또 혈관 내로 염증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염증들은 혈액을 타고 우리 몸 곳곳으로 다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독소가 생기게 되면 뭐 위염만 생긴다, 뭐 장염만 생긴다 이게 아니고 전신에 거쳐서 염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은 그게 만성염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과식만은 아닐 것 같은데 또 어떤 게 있나요? 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스트레스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확히 맞추셨어요. 제일 많이 느끼셨기 네. 때문에 아시는 그럼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네. 우리 몸에서는 이 교감신경계가 대단히 많이 흥분을 하죠. 이 적절한 교감신경계의 반응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적절한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 호르몬은 오히려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되고 오랫동안 지속적인 사실 현대인 치고 스트레스에 노출 안 되는 사람은 없겠죠. 네. 없다고 점점 봐야죠. 더 스트레스 맞아요. 지수는 높아지고 있고 매일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결국 과도하게 분비되는 콜티솔 호르몬들이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증을 더 조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콜티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인슐린의 저항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방금 민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당독소도 더 심해질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은 상당히 많고 이게 기간이 긴 동안 우리 몸에 쌓이는 거기 때문에 얘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도 좋은 습관을 들여서 긴 기간 동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습관을 바꿔서 2번의 암을 이겨낸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그래요?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리포터 임여은입니다. 오늘은 염증을 막고 암을 2번이나 이겨내신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이 공원에서 열심히 운동 중이시라고 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2번의 암을 극복한 주인공을 찾아 나선 길. 어디 계시지? 힘차게 겨드랑이를 두드리는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임파선을 저렇게 두들기는. 잠시만요, 어머니.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운동하고 있죠. 운동요? 네, 그냥 운동 걷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림프줄 마사지라고 두드리면서 네. 하면 그 혈액 순환도 잘 되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서 네. 암도 극복했습니다.
암을? 어머. 혹시 어머니가 그럼 암을 2번이나 이겨내신 분이세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요? 네. 암을 2번이나 극복한 김건희 주부. 되게 건강하신데요? 그러게요. 저랑 같이 운동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들고 세게. 아,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누가 두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너무 약하게 치고 있어요. 그렇게 치면 별 효과가 없어. 좀 아픈데요? 아플 정도로 세게. 팔을 똑바로 들고. 겨드랑이를 힘차게. 세게. 길에서 저러시게. 어머니 안 아프세요? 그 세게 때리면 안 아파. 아, 네? 시원해. 어머니, 네. 평소에 이렇게까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2006년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양쪽 다 끊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갑상선에 대한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 운동으로 활력을 되찾으려고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시구나. 네. 왜 갑상선 암이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제가 그 시절에 큰 사업을 했어요. 네. 사업을 하면서 그 불규칙한 식사 생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네. 그때 암 선고를 받았었어요. 너무 놀라셨겠어요. 네. 그때 뭐 정말.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한숨이. 이분들 정말 열심히 사셨군요. 지금보다 체격이 더 있으셨네요. 암을 겪고 나서야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그녀. 어머니, 우리 오늘 고기 사러 왔어요? 네. 이따 고기 먹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꽃등심으로 기름 적고 연한 부분으로 채끝이 괜찮은 거.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그릇 꺼냈어요. 이거요? 네. 이 그릇이 왜 여기 있어요? 예, 여기 고기 담아가려고. 어머니 오늘도 그릇 가져오셨네요. 네, 저는 맨날 고기 살 때마다 이 유리그릇 가져와서 사가요. 예. 매일 저러시는 모양. 배워야겠네요, 정말 진짜. 예. 굉장히 있고 환경적으로도 좋고 화학적인 이런 게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은 대체수만 안 쓰려고. 맞아요. 예. 정말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건강도 지키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여기 앞에 조심하세요. 물건을 사는 사소한 습관도 건강을 생각해 싹 바꿨다는 김건희 주부. 현재 건강은 괜찮은 걸까? 어머니 그럼 이제 갑상선 암은 다 나으신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갑상선은 이제 그럭저럭 완쾌까지 갔는지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하고 이래서 사는데 네. 그런데 17년도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었어요. 또 다른 위기요? 어떤? 위염을 자주 앓는 것 같아요. 뭘 음식을 먹으면 좀 배가 자주 아프시고? 아프고 또 조금 속이 거북할 때가 많았어. 예. 그래서 종합 검진을 했는데 위 내시경에서 위에 선종이 있대.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래서 선종을 띄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니까 그 안에 암의 씨앗이 들었더라.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바로 제거 수술을 받았다는데 어머니 진짜 많이 놀라셨겠어요. 정말 놀랐어. 마지막인가 보다. 인생이 마지막이다 이 생각까지 했었어요. 뭐 그렇지만 내가 그래서 더욱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내가 그러는데
그럼 위험 증상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평소에도 다른 염증 증상이 있으셨어요? 평소에도 장염이 자주 몇 번 생겼었고 그리고 속 쓰린 일도 많았고 그런데 평소 우리가 위장병을 앓으면 뭐 그 증상이겠거니 했지 그렇게 특별히 암의 씨앗이다 선종이 생겼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 놀라죠. 네, 의사 선생님. 두 번의 암을 극복한 이후 건강을 챙기며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그녀. 근데 이전 사진에 비해서 훨씬 건강해 보이죠. 승마도 하시고 어머 이쁘시네. 그럼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신 다음에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나요? 그럼요. 그만큼 내가 정신을 차린 거지. 뭐 하나 보여줄 게 있어요. 네, 뭐예요? 가져볼게. 네. 그녀가 자신 있게 보여준 것은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 NK 세포 활성도 검사했는 건데, 예, 내가 많이 높으면 면역력이 굉장히 높은 거래요. 내 수치 한번 보시겠어요? 네. 보시면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예. 어머니 500이 정상치인데 2000이 나오셨어요? 와. 진짜 면역력이 좋으신가 봐요. 그래 병원에서도 칭찬 많이 했어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네. 예. 와, 어머니 운동 열심히 할 맛 나시겠어요. 배고프시죠? 너무 배고파요. 밥 먹읍시다. 네. 아까 저희가 샀던 고기잖아요. 네. 그쵸? 네. 아, 고기 먹는구나. 네, 고기 먹어요. 그런데 물은 왜 끓이나 했더니 끓는 물에 소고기를 아니,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맛있는 고기를. 고기를 보통 사람들은 굽어서 먹잖아. 네. 프라이팬에. 구워야죠. 제가 옛날에 이 삼겹살을 너무나 많이 굽어 먹어가지고 병이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당 독소라는 것도 몸에서 생기고 이런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는 고기를 보면 무조건 삶아서 간장 소스에 해서 담백하게 기름 빼고. 아니 참 관리를 잘 하시네요.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부담 없을 거예요. 네. 이제 푹 찍어가. 참.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네. 쌈도 싸먹으면 구운 고기 못지않다는데 어머니 여기 식탁에 야채가 거의 전부고 탄수화물도 별로 없네요. 이 밥도 현미밥이고. 그렇죠. 탄수화물은 정말 당 독소도 만들고 또 살도 찌게 하고. 진짜 건강하게 드시네요. 이게 또 뭐예요? 우리 밥 먹었으니까 샐러드도 먹어요. 어머니 방금 이거 뿌리신 게 뭐예요? 네, 이게 대마 종자유라고 염증에 좋대요. 그래서 요새 챙겨 먹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 대마 종자유는 어떤 오일인 걸까? 대마 종자유는 대마 씨앗의 껍질을 벗긴 알맹이에서 착유한 식물성 기름인데요. 대마 종자유에는 항염과 항암에 도움을 주는 카나비노이드 성분을 비롯해서 체내에서 생성이 되지 않아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불포화 지방산과 또 필수 아미노산 등이 풍부합니다. 엄청 고소해요. 그리고 약간 향도 있는 것 같아요. 향이 있어. 이렇게 샐러드에 대마 종자유를 뿌려 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가벼워. 네, 맞아요. 가볍고 그 일반 시중에서 파는 드레싱은 굉장히 그 텁텁하면서도 무겁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내 몸에 어떤 염증을 치료한다 하니까. 네. 어머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암을 극복하셨는데 앞으로 더 바라시는 거 있으세요? 나이는 많은데 그 이상의 그 어떤 암이나 어떤 그 원인 모르는 어떤 질병이 내 몸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열심히 앞으로도 운동하면서 식이요법 잘 지키고 그렇게 살고
살 거예요. 한편 검사를 받으러 간 장미화 씨. 자, 다시 장미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아까 검사 결과. 네, 선생님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혈액 검사에서 우리가 염증을 보는 것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그중에 이 위에 것은 조금 정상보다 높게 나오셨습니다. CRP가 조금 높으시군요. 저게 0.59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네, 그러나 두 번째 염증 보는 검사에서는 20 안에 들어와서 지극히 정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때 피 속의 염증은 의심되지만 이제 심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뭘 어떻게 하면 혈액이 염증이 없어지나요?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운동이신데 이제 운동을 하는 분과 안 하는 분은 피 속의 염증의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 정말요? 네, 첫 번째는 운동이고 두 번째가 바로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네,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았을 때 이걸 빨리빨리 떨쳐버리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수면인데요. 네, 맞아.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을 높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예전에는 굉장히 염증이 높아갖고 뭐 별별 병이 다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은 결과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노력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맑은 혈액을 갖고 우리가 염증 없이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꾸준한 염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녀. 이번엔 연습실에 나타났는데 스트레칭 하시는 건가요? 복식호흡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노래를 힘을 주고 하잖아요. 그럼 배 근력이라든가 그런 게 탄력이 생겨가지고 노래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가죠. 할 때 힘을 줄 때 해 하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이 호흡 그러면 여기가 너무 시원해요.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칼로리 소모도 되고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심호흡하게 되니까 이 우리의 뭐 산소량이나 이런 것도 늘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 줄여주는 데 좋죠. 이게 진짜 그러면 복식 호흡 운동이 되는 거예요? 아, 됩니다. 폐 운동도 되고 기관지 운동도 되고 폐 운동도 되고. 한번 와볼래요? 같이 해볼래요? 옆에 그냥 내밀기 마시고 뱉고 뱉고 들어가기. 하는데 막 배에 힘도 들어오고 내릴 때도 땡기고 운동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돼요. 됩니다. 그리고 되게 일단 뭔가 되게 시원해요. 그쵸? 네. 여기가. 네. 그래도 이런 운동법도 있습니다. 우리 가수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운동이에요. 네. 라틴 댄스인가요? 이래봬도 아이돌 1세대 아니야. 우리 그룹 사운드도 여성 그룹도 1세대고. 저 여성 그룹. 저 가운데 있잖아요. 네. 걸그룹의 원조를 할 수 있는 레이디버디의 메인 보컬이었던 장미화. 그때는 우리가 이 안무보다도 그 외국에 가면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주박스 같은 거 거기서 딱 노래를 가면 그 사람들이 걸음걸이 자체가 이거예요. 오예. 항상 박자를 맞추고 있는. 이게 이 사람들이 리듬이거든. 그걸 우리가 뒤에 걸어가면서 따라가면서 흉내내는 거야. 같이. 예. 예스. 걔네들은 말이 이래. 그냥 말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 리듬이 나온 거야. 막.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때. 지금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지금 아이돌 같이 그렇게 막 뒤집고 부르고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운동이 돼요. 이게 전신을 움직이잖아요. 전신을. 댄스 티처들이에요. 선생님들. 오늘 저에게 어린 아이돌의 춤을 가르쳐 준다 그래갖고 오긴 왔는데 잘 될까 모르겠는데. 진짜요? 누구 춤 배우실까요?
춤을 너무 어려운 걸 골랐는데요? 저걸 보고 했으면 좀 더 잘했을 텐데. 치고, 고개 치고, 골반 치고, 골반 치고, 고개 치고, 고개 치고. 과연 그녀의 댄스 실력은? 잘하시네요. 우와, 그래도 잘 따라가시네요. 지금부터 필 받으셨어. 엄청 유연하시고 일단은 박자를 다 따라오시잖아요. 일단 힘드시면은 템포를 못 따라오시거든요. 네, 진짜 잘 하시는 편이세요. 춤 연습으로 몸은 힘들지만 이만하면 웬만한 운동 저리 갈아일 것 같은데 머리 다 망가졌어요. 정말 구슬땀을 흘릴 정도로 열심히 한 그녀. 50년 만에 안무 받아보니까 힘이 들다. 땀나고 막 그러네. 아, 신비야. 너무 힘드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엄마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열심히 움직였으니 든든하게 배를 채울 시간. 평소 한 요리 한다고 알려진 그녀가 선택한 오늘의 메뉴는? 뭐 만드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 수육을 하고 샐러드를 하려고 그러는데 샐러드를. 근데 이제 수육이 우리가 보통 구워 먹잖아.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어떤 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에 굉장히 안 좋은 게 많대요. 그래서 수육은 기름을 쫙 빼주잖아요. 좀 구창기를 해도 그게 몸에는 좋아요. 수육을 삶을 때도 그냥 삶지 않는다. 육수에 생강을 넣어 잡내를 잡고 여기에 하나 더. 바로 강황가루를 넣어준다는데 생강만 넣어도 되는데 강황가루를 더 넣으면 염증 치료하는데 좀 많이 좋다 그래서 강황가루를 집어넣어요, 저는.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을 넣고 푹 삶아주면 기름기는 빠지고 담백해진 수육이 완성된다고. 야, 정말 맛있겠네요. 맛있었어요, 정말. 그녀의 정성이 들어간 장미화표 염증 막는 건강밥상 완성.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와 완전히 컬러풀해. 그래. 배가 안 고프다가도 보면 갑자기 먹고 배고파. 싶어져. 지금 배고파. 가족과 함께 먹어서 더 맛있고 즐거운 자리. 그녀의 식단에서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생각한 엄마의 마음이 느껴진다. 잘 먹어줘서 고맙지, 나는. 맛있으니까 잘 먹지. 너무 예쁘게 했어. 색깔별로 다 섞으셨네요. 장미화 샐러드라고 여기는 이제 파프리카 양상추에다가 그다음에 요즘 죽순이 한참입니다. 죽순이 굉장히 면역력에도 좋고 다 좋거든요. 그래서 죽순하고 토마토하고 브로콜리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신선한 샐러드에 드레싱 대신 정체모를 오이를 뿌리는 그녀. 대마 종자유라고 해갖고 이 염증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염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가다 그럴 때 좀 예방 차원에서 먹는 거죠. 그리고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게 먹다 보면. 대마 종자유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걸까? 대마 종자유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에 염증과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쥐에게 대마 종자를 20일간 섭취하게 한 후 혈중 지질 수치를 분석한 결과 섭취 전보다 HDL 콜레스테롤은 약 27% 증가를 하였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약 30%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많이 겪었던 염증을 다스리기 위해 식습관도 신경 쓰는 장미화 씨. 본인이 직접 겪어봐서 그런지 가족들의 건강도 꼭 챙긴다. 평상시 뭘 먹을 때 밖에서 좀 신경 써가면서 먹었으면 좋겠어. 집에서는 엄마가 해주면 되지만 밖에를 들어있으니까
항상 오면 엄마한테 죄송하죠. 챙겨드려야 되는데 건강을 항상 엄마가 챙겨주셔서 그냥 여기 왔다 가면 그냥 한 달 이상은 건강을 이렇게 안고 가는 느낌? 그래서 엄마한테 감사하죠. 우리도 염증 관리 잘해가지고요. 오래오래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닥터집하고 화이팅! 근데 이제 화면 속에서 샐러드에 뿌려 드셨던 게 대마 종자유. 네. 어떻게 알고 드신 거예요? 대마 종자 옛날에는 이게 너무 비쌌죠. 아, 그래요? 알고들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참 요즘에 이런 게 나와서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또 이것 때문에 다른 거 끊었잖아요, 제가. 다른 오일을 끊으시고. 다른 이유 종자를 기름을 다 이걸로 바꾸신 거군요. 바꿨습니다. 네. 대마종자유가요. 네. 어느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그 19세기 장수의 여왕 누군지 아세요? 오, 영국의 여왕. 영국, 전 영종조 생각했는데. 여왕이니까요. 여왕, 네. 여왕이니까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그리고 여왕. 이제 장수로 워낙 유명한데 그분의 건강 비결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평균 이 수명이 한 40세 정도였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82세까지 사셨다고 하시거든요. 고서에서 찾아봤을 때는 동의보감 같은 경우도 이 대마종자를 삶아 먹으면 뭐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관련된 기록도 있다고 하니까 비교적 옛날부터 우리한테 어떤 약용의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의 오늘의 주제는 염증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염증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대마에서만 발견되는 카나비노이드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뇌에 특히 많은데요. 이 뇌와 우리 몸의 면역 반응 세포들한테 존재하는 카나비노이드 수용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카나비노이드 수용체에 작동하는 온갖 종류의 이 화학 물질들을 모두 다 카나비노이드라는 말로 통칭해서 부르는데 이 대마에만 포함되어 있는 카나비노이드가 우리 인체에서 생성되는 카나비노이드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만성적인 염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 염증성 독소 물질 때문에 항상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돼야 되는 카나비노이드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 카나비노이드 성분이 줄어들어서 뇌나 전신에 있는 면역계 세포에서 충분히 활성화돼야 되는 카나비노이드 수용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항상성은 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 카나비노이드를 따로 섭취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항상성을 유지시켜준다는 게 염증을 줄여준다는 의미인데 제가 관련된 연구를 좀 찾아봤어요. 네네.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 네. 쥐가 알츠하이머를 유발할 수 있는 신경 염증이 있는 쥐였어요. 이 쥐에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카나비노이드 성분을 투여를 했더니 네. 염증이 평균 거의 절반가량 억제가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쥐에게 일부러 폐암을 유도한 거예요. 암세포를 심어놓은 거죠. 네. 이후에 카나비노이드를 투여를 했을 때 그렇지 않았던 대조군보다 종양의 크기가 70%나 감소를 했고요. 또 종양은 사실 전이를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 전이율도 52%나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마 종자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카나비노이드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항염,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중년 여성들 비만 생기잖아요. 예. 그 지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응? 지방. 비만은 절대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저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비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게요? 네, 대마 종자유에는 이제 다이어트 성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성분이 있는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알려진 성분 중에 하나가 양파 껍질에 풍부한 케르세틴. 그렇죠. 네. 아유, 저도 자몽에 다 풍부한 됐어. 거 아세요?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자몽에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이것도 이제 그 나린진이요? 식약처에서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성분이거든요. 네. 자몽에 풍부한 나린진 성분, 양파 껍질에 풍부한 퀘르세틴 성분, 그리고 녹차에 풍부한 카테킨 성분까지. 네. 이 각종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영양소들이 여기에는 다 함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역시 쥐를 대상으로요. 쥐를 좀 비만하게 만든 다음에 네. 4주 동안 대마 종자유를 섭취를 하게 했어요. 체지방률이 6.5%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체지방만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검사를 했을 때도 중성지방이 60% 감소를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 것도 22%나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대마 종자에는 뭐 많이 먹으면 좋은 겁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도움되거나 뭐.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아, 그래요? 이 주의할 사항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 대마 종자유도 결국은 오일이기 때문에 산패가 쉽습니다. 아, 그렇겠죠. 산패 유무를 보시기 전에 신선한 오일인지를 보시는 게 신선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하루 권장 섭취량이 1g에서 3g이에요.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이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 복통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좋겠고요. 이 임신부라든지 수유부인 경우에는 그리고 또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섭취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염증 관리도 잘 하시고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강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롭게 확 바뀐 닥터 지박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몸을 굉장히 아끼는 편이에요. 몸에 해로운 거 의도적으로 피하고. 필수 비타민, 필수 유산균, 필수 아미노산. 잠깐만 왜 이렇게 많지? 아무리 바빠도 1일 1 운동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과연 이들의 정체는?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